예, 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예, 양승동 사장님 이제 임기가 이제 2달 남으셨는데 말년 병장이시잖아요, 그죠? 예.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소회가 어떠십니까? 마지막 한 2달 제가 해야 될 일, 또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 내년 계획, 예산 이거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오늘도 역시 이제 KBS의 공정성이나 신뢰도 문제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있었고, 양승조 사장의 답변에는 여전히 국민들 눈높이는 미흡하지만 그나마 조금 개선도 되기도 했다 이런 또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관련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뉴스 보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비판들이 공정하지 못하고 편향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여권의 많은 관계자들은 또 KBS 뉴스가 또 어떤 때는 또 여권에 엄청나게 또 불리하고 또 편파적인 또 보도를 한다라는 그런 또 얘기들도 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유리한 통계만을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침소봉대하면서 공정성을 좀 흔들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보면 보도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시비를 하는 것은 저는 사실은 언론 자유라든지 독립성 측면에서 좀 옳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느 한 시점, 한 순간에 보도의 내용과 성향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그거를 이제 주간, 월간 이런 단위로 이게 판단을 해보면 KBS가 상당히 균형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모습을 사실은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관련된 좀 종합적인 좀 분석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역시 이제 언론에게 신뢰는 이제 생명 같은 가치인데 매체에 대한 신뢰도뿐만 아니라 언론인에 대한 신뢰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요즘은 신뢰할 만한 언론인에 대한 태도가 사실은 매체에 대한 신뢰도까지 또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얼마 전에 시사인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신뢰도 조사에 보면 언론인 조사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언론인 분야. 여기 보면 1위가 손석희 사장인데 이분은 현업에서 이미 떠난 지도 1년 6개월이 된 분인데 여전히 지금 몇 년째 지금 1등을 하고 있고, 특이한 것은 유재석 씨가 개그맨인데 이분이 신뢰할 만한 언론인으로 2위가 됐어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조금 약간 반어적인 선택도 일부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뭐냐면 지금 좀 보시면 알겠지만 KBS 이소정 앵커가 저 밑에 이제 10위권에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KBS는 그 자체가 하나의 매체로서 신뢰도를 가장 높은 언론인 집단이긴 합니다. 그러나 가장 영향력 있고 신뢰받을 만한 KBS의 대표 언론인이 또 없다라는 것도 어찌 보면 좀 난센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KBS가 조금 더 신뢰도가 올라가면서 우리 이수정 앵커도 조만간 상위권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매체의 영향력과 신뢰도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종사하는 기자들 또 이제 PD들 물론 이제 스타 PD들은 또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언론인 측면, 기자 측면에서 보면 조금 약간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한번 다음 넘겨보시면 최근에 이제 재밌는 것들이 소위 SNS 짤로 돌아다니는 게 있었는데요. 이게 어떤 사진인지 아십니까? 예, 우리 박대기 기자. 예. 예, 잘 안 되시죠? 거기 보면 최선중 기자, 박대기 기자, 김범주 기자 쭉 있는데 이분들이 제보를 알리는 아이디를 보시면 최선중 기자 베스트 잉, 박대기 기자 웨이팅, 김범주 카테고리, 김진하고 이볼루션 등등등 이렇게 아이디가 아주 재미있는 아이디예요.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 그냥 조승래 해가지고 CLS 이런 식으로 CSL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분들은 아이디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찌 보면 상당히 독자들 시청자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재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SNS의 짤로 약간 희화화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언론인의 신뢰도 문제와 이거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아주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유능한 기자들이 언론인들이 많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회사 차원에서 좀 이런 직원들을 좀 더 고무시켜주고 성장시켜주는 그런 계획이나 전략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제가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온 겁니다. 이 관련해서 혹시 또 의견 있으신가요? 사내에서 저도 뭐 틈틈이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고 또 뭐 감사를 표하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그런 정도가 되진 않고요. 좀 더 예. 그 인재를 더 키우고 훈련시키는 그런 그 육성 전략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뭐 고무하고 격려하는 것이야. 그건 뭐 늘상 있는 것인데 어떻게 더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인재 성장 전략 같은 것들이 KBS는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그 계획들을 아마 이제 사장님은 2달이면 퇴임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차기 사장과 경영진이 들어오면 그분들이 중점을 해서 해야 될 영역 중 하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제안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번에 지금 사장님 지금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2019년 2학기 3학년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부터는 1학년까지 전부 무상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KBS는 올해 7월까지 고등학교 학자금 명목으로 2억 5천만 원을 지원을 했고 연말까지 하면 5억이 넘겠죠. 1인당 한 300만 원 정도 된다는 것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게 어떤 겁니까? 라고 질의를 했더니 예, 넘겨주시고요. 예, 이건 내역이고요. 21억에서부터 시작해서 넘겨주십시오. 예. 그랬더니 예, 점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지만 이거는 현재 지원하는 것은 이제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립학교도 사실은 다 등록금 다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자사고 같은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지원을 되는 겁니다. 그럼 사실상 이분들은 뭐냐면 자사고 등 일부 학교가 많은 데에다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살펴보시길 바라겠고 또 하나는 정부는 이미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KBS를 있는 것처럼 23년에 가서야 이전하겠다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부 시책과 2년 정도 시차를 두어서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옆에 있는 DBS는 바로 올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해외 특파원들 또 자녀 지원 문제도 있고 해서 이거를 조금 시차를 두고 노사가 합의한 걸로 기억이 드는데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조승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